네, 경제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고 위기, 우리나라는 여기에 고환율까지, 즉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4고 위기.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첫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관련 논의에 나설 예정인데요. 최근 다자 외교 무대에서 읽히는 각국의 경제 전략, 그룹별로 지금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자,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고민이죠. 그냥 한쪽 그룹으로 딱 들어가면은 우리가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 실현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몇 년 만에 뵙습니다. 예. 예. 자,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가 지금 여러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계속 지나고 있는데 세계은행이 얼마 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 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전망이 어떤 겁니까 지금? 더 힘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은 오래 간다는 게 문제겠죠. 오래 간다. 예, 스태그플레이션 잠깐만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말은 70년대에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네. 그 당시의 신조어죠. 50년 전에.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라는 말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합친 말이에요. 네. 그 전까지의 경제학 상식으로는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함께 올 수는 없다라는 게 그 당시 경제학의 그렇죠. 상식이었는데 네. 70년대에 나타난 사태는 물가 상승이 그 소비자들의 그 과다 수요가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네. 유가 상승 때문에 그 생산비 상승으로 해가지고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은 네.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금리를 인상하고 하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지금 딱 우리 전 세계 경기가 처음 지금 세계은행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지금 에너지 시장, 원자재 시장, 그다음에 식량 시장 네. 요 세 가지 시장이 이미 저 코비드 사태 이전부터 불안하다가 코로나 사태 때 아주 불안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 시장들은 한번 불안해지면은 다시 그 정상으로 돌아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70년대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고 이거는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물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게 세계은행의 메시지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그 경제학 교과서나 아니면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배웠던 거 교과서에 나오던 얘기였는데 옛날 얘기인 줄 현실이 된 아셨죠? 거예요. 이제 네.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석유 가격, 곡물 네. 이런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미국은 뭐 자이언트 스템 얘기하면서 금리 올라가고 연동해서 우리 금리도 다 따라 올라가고 있고 네. 딱 교과서대로인데요. 지금 보니까. 교과서대로인데 교과서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상식은요. 왜냐하면은 경제학 교과서대로 하면은 세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는데 네. 지금 국제 정치 때문입니다. 아, 국제 정치 어떤 측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그 미중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랬죠.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뭐 브릭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른바 서방 미국하고 네. 유럽 국가라든가 이 서방 측하고 네. 중국 러시아를 축으로 한 이쪽하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뭐 봉쇄한다고. 예.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기존에 한 30년 동안 유지됐었던 세계 자유무역의 기조를 갖다 근본적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네네. 생기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같은 원자재, 그러니까 네. 에너지하고 네. 그다음에 식량, 그다음에 원자재 요 부분 네.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하나 문제가 터지는데 네. 이걸 지금 양쪽 진영에서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보호무역 양태로 지금 가려고 하는 점 이것 때문에 국제 시장이 불안해지고 여기서 비용 측면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전 세계가 이 공급망이 전 세계가 하나였다면 예. 여기저기 이렇게 이쪽 것도 사다 쓰고 저쪽 것도 사다 쓰고 할 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미국 편이냐 중국 러시아 편이냐 예. 시장이 공급망 체인이 예. 둘로 딱 갈라져 갈리는 거죠. 예. 그걸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유럽에서요. 그 에너지 부분에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천연가스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흔히들 이제 그 에너지 전환 때문에 그 유럽이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건 다 아실 텐데 네. 거기 브릿지라고 합니다. 한 번에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적은 화석연료에 기대게 되는데 그게 천연가스였어요. 천연가스. 네. 근데 천연가스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끊어지니까 네. 유럽에서는 지금 에너지 위기가 벌어졌고 네. 지금 생활비 전체가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팔지 못하게 된 천연가스라든가 원유를 갖다가 중국하고 인도에다 팔겠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싸게 팔 수도 있다 뭐 이러고. 예, 그렇습니다. 석유도 굉장히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도 그래서 뭐 쪽에. 중국하고 뭐 인도는 지금 신이 났다 그래가지고 입이 찢어져 있는 상태다. 네. 뭐 그러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올해 초부터 뭘 그 추진하고 있냐면은 중국을 반도체 시장에서 왕따를 만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 지금 그 전세 그 반도체라고 하는 건 공정이 한 5가지 6가지 보기에 따라서 있는데 네. 여기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위를 점한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이러니까 이 나라들끼리 하나의 어떤 상당히 폐쇄적인 어떤 그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네. 반도체의 산업 표준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말해서 아주 무릎을 꿇고 들어와서 이 산업 표준을 따르도록 만들겠다라는 식의 저걸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난 5월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분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는 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또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치 사슬망이라고 하는 게 원유하고 가스다 이 에너지 이 부분이다 식량 부분이다 하고 반도체 부분이다 해가지고 지정학적인 어떤 갈등에 휘말리기 시작한 거죠. 반도체는 우리가 미국, 대만, 일본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우리 산업이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에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유나 식량 등 원자재 다른 기타 원자재 쪽에서 보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엊그제 나온 거 보면 브릭스를 확대하게 브릭스 플러스를 만들어서 나름의 공급망을 만들겠다. 공급망 체계를 만들겠다. 이 브릭스 플러스가 뭡니까 그러면? 예,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나라가 3개 더 있습니다. 네. 브라질하고 인도하고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이 나라들이 인구도 많고 면적도 크고 그다음에 이 경제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사이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 세계 GDP의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서방 쪽에서 왜 러시아에 대해서 왜 경제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주도를 해가지고 이 세 나라 큰 나라들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서방이 주도하는 거에 휘둘릴 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고 외환 보유고도 우리가 크니까 우리의 자체적인 어떤 그 서플라이 공급 사슬망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될 게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주도적인 그 헤게모니 국가, 패권 국가들이 보통 기존의 질서를 옹호를 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이 보통 이 현상 타파 이거를 갖다가 요구하는 식인데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가 서방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해서 경제 제재를 한다든가 또는 반도체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오히려 현상 타파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 무역 질서를 갖다가 바꾸는 쪽을 하고 있는데 이 브릭스에서는 지금 그 나오는 성명이 지금 시진핑 그 주석이 이 연설을 했는데 왜 기존의 자유무역 질서를 해치느냐. WTO 체제를 수호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자유무역과 사유재산을 수호하자라고 외치면서 이 서방의 그 횡포에 반대할 수 있는 나라들을 우리는 모으겠다. 라고 해가지고 브릭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모아서 기존에 있었던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블록을 만들겠다 이런 레토릭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서 좀 주목되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럼 이 양쪽에 서방 중심의 반도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이 공급망 체인 그다음에 브릭스 플러스의 공급망 체인 여기에서 어떤 그 태도 어떤 그 선택을 해야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미국 쪽으로 딱 선택을 하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읽히기도 하는데 인도나 또 동남아시아 쪽은 양쪽 다 그렇죠.
양쪽 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예,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양다리라고 표현하시는데 이제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나라가 인도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요. 이제 쿼드에도 들어가 있고 미국 주도에 예. 그다음에 이번에 브릭스 여기에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양쪽에 걸쳐놓고 이제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겠다 이런 건데요. 예, 예. 당장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공공요금이 다른 달부터 오릅니다. 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기값도 오르고 가스값도 오르는데 지금 한전의 적자가 만만치가 않고 이대로 두면은 뭐 20조 30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전기값이나 네. 가스값이나.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가 이렇게 갈라지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외교적인 그러니까 외교 그 국제 정책에서 하이 팔러틱스라고 그러는 게 있고 로우 팔러틱스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하이팔라티스, 로우팔라티스. 예, 이건 뭐 그 영어 괜히 쓸 필요 없이 네. 그러니까 좀 공식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 외교 부분에서는 미국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이 전기가스 요금 같은 거는 당장 이 천연가스라든가 네. 이 전기의 원료가 되는 그 원자재나 에너지를 어디서 구해올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일상적이고 절박한 문제죠. 절박한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정부가 지금 이걸 깨가지고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니까 네.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얘기할 필요가 있으면 얘기해야죠.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다. 예, 예. 왜냐면 그 러시아에서 가스를 사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네. 미국에서 계속 압력을 넣었었어요. 일본에다가 그 러시아 그 가스 사지 마라. 네. 그런데 뭐 이리저리 말을 돌려가지고 일본에서는 계속 이제 싸우는 식으로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는 아주 그 교묘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 줄타기 같은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겠죠. 줄타기가 필요하다. 예. 러시아 석유를 인도가 수입해 와서 재판매한답니다. 인도산이라고 레테르를 붙여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 우리도 좀 쓰면 안 되나? 지금 이 유럽 쪽에서 지금 석유를 사고 예. 석탄 화력 발전소 다시 돌린다고 지금 난리예요. 그러니까요. 뭐 오늘도 저도 운전하면서 주유소 그 석유 가격, 이 휘발유 가격 나온 거 보니까 오늘이 제일 싸겠구나. 내일이면 올라가고 맞습니다. 모레면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영국 말씀을 드릴게 한 2주 전에 영국에서 4인 가족 그 경차 하나를 갖다가 이제 만땅으로 채우는데 네, 네. 한 15만 원 정도가 돼요. 기름값이. 네, 네. 그래갖고 트라팔가 광장에서 그 이런 대규모 시위가 있었어요. 생활비 상승을 이걸 정부는 do something 뭔가 해라. Do something. 뭐라도 해라 좀. 뭐라도 뭔지 해라. 모르겠지만. 죽겠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내온 경제 정책들은 do something 하고 있는 정책으로 잘 안 보이다. 한가하다. 너무 원론적인 거 아니냐. 물가 대책 나온 게. 이런 평가들을 하나같이 경제학자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기껏 하는 뭐 기껏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열심히들 하시니까 네. 뭐 관세를 좀 깎는다든가 네. 그다음에 뭐 가격 담합을 조사한다든가 이런 저런 걸 하는데요. 네.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급망을 확대해서 네. 지금 뭐 식용유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말한 천연가스라든가 네. 이런 굵직하고 중요한 물건들에 있어서 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 정책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정책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오늘 어제 보도를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예대 마진을 갖다가 올리지 말아라고 하는 거를 그 신임 금융감독원장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네. 한 7% 정도 넘게 되던 그 주담대 금리가 지금 대출. 한 5%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해요. 네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높게 네. 평가해야 될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대마진 줄여라. 이거는 중요한 정책이고 예. 다만 공급망을 확대하거나 우리가 원자재를 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을 한쪽에 편중될 게 아니라 조금 외교적 노력을 그렇습니다. 공급망 확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뭐 하이팔러틱스일 수는 있는데 나토에 지금 가셨잖아요. 예, 예. 이게 하이팔러틱스의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거기 가서 원전 수출하고 오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그 경제적인 어떤 공급망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건 좀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뭐 그 불가피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논평을 냈죠. 한국은 거기 왜 갔냐 도대체. 졸이다. 예. 강대국의 졸 노릇한다. 뭐 이런 식의 아주
뭐 중국도 입이 험한 그런 매체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얘기 나올 수 있는데 예. 참고로 그 원전 수출 부분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나면서 그 에너지 기후 전환 기후 위기와 관련한 에너지 전환의 세계 시장이 굉장히 많이 교란이 됐기 때문에 네. 원전 시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도 상황이 많이 변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국을 자극한다든가 이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행보를 할 경우에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물밑으로라도 네, 네. 뭐 천연가스도 구하고 원유도 구하고 이런 거 하려면은 잘 관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저거는 좀 그 리스크가 크지 않나 좀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공공요금 이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은 예. 이렇게 물밑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소위 로우 팔러틱스를 통해서 네.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예. 사실 이번에 전기 가스요금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걸 뭐 5원 규칙까지 규정까지 그 약정까지 바꿔가지고 5원 인상을 했는데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대로라면? 올해 지난달에 발표한 바로는 네. 2번, 3번에 걸쳐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좀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가을에 한 번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한전이 본인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해외 내지는 국내에 있는 자회사 매각. 근데 자회사 매각 하겠다고 쭉 나와 있는 대상 업체들을 보니까 대부분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인 네. 회사들인데 이 자회사 매각은 한전이 이게 말하자면 국부 유출 논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또는 이게 민영화에 첫 발을 떼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뭐 자라보고 논란 가슴 소뚜껑 네. 보고 논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한전의 자회사 매각 이거 뭐 적절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한전의 민영화 부분은 여러 그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전환하고 기후 위기를 하려다 보면은 한전이 지금 어떤 그 전력의 공급을 갖다가 독점하고 있는 걸 갖다가 풀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고 네. 이걸 시장 가격 기구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그 맥락에서 보자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으나 네. 제가 봤을 적에 지금 필요한 거는 자회사 매각 이 부분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지금 2050년까지 넷제로를 그 순탄소 배출을 제로로 줄이고 넷제로 탄소 제로.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로드맵에 의하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급격하게 줄여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회사 매각을 한다. 지금 어떤 적자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게 지금 이 에너지 전환의 로드맵하고 어떻게 일치하고 왜 이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 있죠. 네. 이 부분이 분명히 돼야 그게 정당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냥 급한 거 있다고 집에 있는 예, 지금 뭐 적자 팔아서 메꾸기 위해서 되는데. 판다. 지금 이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서 메꿔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몇 개 네, 팔아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안 메꿔지는 게 에너지 가격이 그 원유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네. 이건 구조적인 문제고 항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몇 개를 팔아가지고 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 시장의 구조 전체를 바꿔야죠. 구조 전체를 예.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정부 측에는 이런저런 뭐 요구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아까 문자 그래서 집도 절도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와 있습니다. 예, 그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 어떤 가게 사장님이 코로나 때는 그래도 자기가 뭔가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뚫고 나가겠다는 거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경우에는 맥이 탁 풀린다 어느 가게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참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말하긴 그런데 우선 집단적인 차원에서 저걸 해야 되는 면들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 자산 가격이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멀 그 정상적이라고 알고 있는 게 다 뒤집힌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를테면은 금리는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그렇죠. 부동산을 하시건 주식을 하시건 지금까지 한 3, 40년 동안 미국 금리는 쭉 내리막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오르막일 거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네. 지금까지 어떤 그 재테크를 하는 상식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예, 뭐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뉴노멀 답답한 상황이고 정부가 지금 결론은 로우 팔러틱스
통해서 예, 원자재 양면 공급망 전술을 다 구사하셔야 다 되는 구사해서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을 석유 가격을 낮게 그 천연가스 가격을 낮게 사오지 않는 한 전기세 인상, 가스료 인상 이건 뭐 올가을에도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로우 팔러틱스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 소장이었습니다. 예.